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은 매체에 그 매체는 아니죠. 하버드 대학교의 신문, 학교 신문이요. 학교 신문도 사설을 씁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신문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신문의 사설 전에 먼저 하나의 정의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크림슨 신문의 사설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이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고문인데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다우드 쿠타브 씨가 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도 했거든요. 이분이 요즘 정말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인티파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 그리고 그에 따른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의 대응, 이 논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요. 오늘 가장 궁금해하실 연방준비제도 이자율 인상은 예상대로 없었고요. 내년에 뭐 3번, 보통 0.25%씩 하니까 0.75%포인트 내리고, 그리고 또 2025년도에 또 내린다. 이 정도고요. 자,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드 쿠다브 씨, 이분께서는 인티파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를 했습니다. 본인이 팔레스타인계 저널리스트로서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인티파다를 들으실 텐데 남의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들었다가 또 있고 들었다 또 있고 하는데, 이 인티파다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 다우드 쿠다브 씨는 중동 뉴스 알 모니터라는 곳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 아랍 아메리칸 기업인이 만든 워싱턴 DC에 본사가 있는 그런 그 매체입니다. 알 모니터. 이번에 그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하버드 출신의 연방공화당 하원 의원이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 모아놓고 했었던 얘기가 지금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총장들에게 거듭 질문하면서 한마디로 인티파다를 유대인 학살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대학들은 반유대인적이다, 이런 그 본인의 주장을 밀어붙였다 하는 게 이분 그 다우드 쿠다브 이분의 이제 지적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얘기하는 인티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총장들이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1980년대 말, 그때가 처음 인티파다 운동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는 본인은 파저르, 제가 찾아봤잖아요. 어떻게 읽는 건지. FAJR이라고 쓰고 파저르라고 읽는답니다. 이 파저르라는 팔레스타인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매체에서 본인이 이제 1980년대 말에 저널리스트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지원을 하는 그룹에서 그 그룹이 얘기하는 전단지에서 처음으로 인티파다라는 게 등장을 했답니다. 지금 미국의 우파 공화당 보수는 인티파다를 유대인 대학살 이렇게 동일시하는데, 인티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저널리스트였던 본인에게 오늘 기고문을 쓴 LA 타임즈의 예루살렘 지국장이 도대체 인티파다가 뭐냐 하고 물어봤답니다. 인티파다, INTIFADA. 그래서 본인이 shaking off, 흔들림, 흔들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영어로 그 shaking off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점령으로부터의 자유, 흔들어서 말하자면 또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도 어떤 국가를 세우는 것, 이스라엘 대신이 아니라 replacement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미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국가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만들어 놓고 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괴롭히니까 이거 안 되겠다, 흔들어서 우리도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전부 대륙은 다르지만 아시아, 미국,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로 대륙은 다르지만 비폭력 저항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세계에서 일단 인정을 받은 비폭력 저항운동이 인티파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본인의 사촌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건너서 맘대로 이스라엘 허락받지 않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주인 샵이라는 분이 비폭력에 관한 글을 쓴 것, 인티파다를 비폭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글을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막 나눠준 혐의로 이스라엘의 총리에 의해서 추방됐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촌은 이스라엘 상품 보이코트, 일하는 것도 보이코트, 팔레스타인 경제가 독립이 돼서 정말 독립을 위한, 점령으로부터 독립, 나라도 없지만 그런 걸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경제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티파다를 유대인 학살과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국가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점령지를 자꾸만 넓혀갔으니까.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시작된 이 쉐이킹 업라고 하는 흔들림, 저항, 민중 봉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했던 게 6년 동안 이어지고 시민 불복종으로 하고 나니까, 그래서 19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이 중재라고 이스라엘에도 그럴듯한 아주 좋은 지도자감인 그런 이자크 라빈이 있었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였잖아요. 야세르 아라파트가 미국의 중재로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국가니까 국가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으로 했다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우파 정착민이 화가 났어요. 오슬로 조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자크 라빈을 암살해버리고 말죠. 이자크 라빈의 뒤를 이은 사람이 벤자민 네탄야후입니다. 이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자크 라빈이 두 나라가 이쪽은 아직 나라가 아니지만 같이 잘 살아보자, 평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벤자민 네탄야후는 계속 정착촌을 늘려갔죠. 그리고 이 정착촌 늘리는 것은 유엔의 위반입니다. 결의안의 위반인데도 계속 이스라엘은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둡니다. 그래서 오슬로 협정 이후에 1993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그런 땅들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 겨울입니다. 아리엘 샤론 총리가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어떤 정치 행위를 하죠. 그게 알 악사 모스크, 참 여기를 아랍에서 성전으로 여기죠. 항상 도발을 해서 뭔가를 이룹니다. 그러는 일들이 많잖아요. 일부러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리엘 샤론 총리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막 정말 그야말로 성스러운 성지를 막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화나게 한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시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폭력으로 진압을 해서 첫 번째 1988년도의 인티파다와 그리고 이제 2000년도의 인티파다로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2차 이게 인티파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 글을 쓰신 팔레스타인계 저널리스트는 LA 타임즈 예루살렘 지국장이 1980년대 말에 인티파다에 대해서 서구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인데, 집단 학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물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하게 강압을 하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고 결국은 버스 정류장에서 자살 폭탄 이런 것 많이 생기게 됐죠. 시작은 굉장한 비폭력 저항이었는데 그게 이제 폭력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단 학살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인티파다, 이 인티파다라는 구호를 지금 대학교에서 시위할 때 외치는 학생들도 있고 외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단 학살이다. 유대인들 다 죽어야지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목표는 유대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불법으로 점령하고 우리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자,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명의 총장이 청문회에 나가서 이런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버드, MIT, 유펜 총장 정도 되면 아이비리그 총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앨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의원이 그렇게 유대인 대학살을 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게 인티파다, 구호를 외치는 게 학교의 규칙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Yes or No로 답해요. 이러니까 그게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이게 이렇다라는 긴 설명은 안 했죠, 총장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네,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모호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해서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그 유대인에 대한 그 같은 어떠한 위협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인티파다는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 자유, 평화를 얘기하는 거지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후좌우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금도 뭐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지만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나우드 쿠타브 씨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이고요. 지금부터는 하버드 크림슨, 하버드 대학 신문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총장과 하버드 학생들은 양보해서 안 된다. 어디에요? 정치권에. 그리고 대학교에 돈 내는 기부자들에게. 클라딘 게이 총장이 유펜 총장 비슷한 청문회에서 답변했다고 쫓겨냈잖아요. 1억 달러 당장 걷어간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겁먹었죠. 그런데 하버드에서는 우리는 쫓겨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사설이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의회가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를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버드 학생입니다. 하버드는 우리의 캠퍼스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것을, 독설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보고 겪은 것을 기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청문회가 명목상으로는 유대계 학생들, 주이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격을 하려는 구실로 이걸 썼다. 맥락 없는 영상으로 총장을 사임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이제 지켜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유대주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뒤 캠퍼스에서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도 그 유대인에 대한 범죄가 3배가 증가했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논의를 정치극장에서 소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주이시가 아닌 하버드 학생들, 아니면 하버드 전체를 반유대주의로 묘사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여기에 거부해야지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유대인에게 혐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유대계의 학생과 팔레스타인계 학생을 정반대되는 서로 적처럼 묘사를 합니다. 주이시 학생 가운데서 팔레스타인이 자유를 누려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하는 학생도 많고, 팔레스타인계 학생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안전, 주권을 지켜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 또 주장하는 아랍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아랍계 학생, 주이시 학생도 아니면서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를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개인,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공화당 의원들은 캠퍼스에서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를 다루는 게 핵심이었다면, 그래서 주이시 학생들이 위험하다, 저런 친팔레스타인 시위 때문에 이게 목적이었다면, 의원들이 처음에 5분을 계속 무슨 보수주의적인 교수가 이 엘리트 학교에 부족하다느니, 비판적인 이론을 해서는 안 된다느니,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많은 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뭐 안티파,
유학생, foreign student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5분씩 소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반영하거나 히틀러를 칭찬하는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거 앨리스 스테파니 의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앨리스 스테파니 의원이 뉴욕의 뭐 주지사 선거에 나왔던 어떤 사람을 지지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히틀러와 같은 친절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칼 팔라디노라는 사람, 앨리스 스테파니 총장들에게 그 5시간 청문회에서 30초짜리로 완전 총장들을 엄청 지금 궁지에 몰아넣은 그 사람이요. 히틀러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졸업생이라고 하버드 크림슨, 하버드 신문이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그 앨리스 스테파니 의원이 하버드가 유대인 학살을 촉구하는 게 인티파다라고 외치는 게 하버드의 규칙을 위반합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라고 질문도 관료주의적이었고 답변도 관료주의적이었고 도덕은 굉장히 모호하다. 앞서 쭉 말씀드린 인티파다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도덕적으로도 하버드 총장이나 다른 아이비리그 총장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난받을 만하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야지 됐다 하고 사과했잖아요. 그렇지 비난받을 만하지 그게 사임할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의원은 하버드의 규칙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티파다를 아주 나쁜 의미로 엮어서 함정에 몰아넣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버드 내에서 인티파다라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하잖아요. 그런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이 인티파다를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야 돼, 죽여야 돼 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있다고 하버드 대학 신문은 얘기를 합니다. 총장처럼 우리도 대량 학살을 규탄합니다. 그 규탄은 누구에 의해서인 것이든지 다. 하마스에 의한 것도 이스라엘에 의한 것도. 그리고 물론 팔레스타인 자유의 표시지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또 강하게 진압하면서 팔레스타인도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자살폭탄까지 나오고 버스 폭탄도 나오고 해서 주이시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티파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도 저희 신문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신문의 편집위원회에도 기본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 그리고 그 말의 의미 여러 가지 누가 해석을 하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표현은 대학이 진지해야지 되고 그리고 외부의 협박,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됩니다. 그게 오히려 그 정말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하버드 총장이 도덕적으로 아주 즉각 비난하지 못한 것은 리더십 부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사과했지만 그 순간이 근본적인 도덕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반유대주의를 없애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부족하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지라고 주장을 했고요. 굉장히 날조되고 막 조금씩 뜯어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쓰잖아요. 요즘엔 정치인이나 많은 무슨 언론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안으로 압박에 의해서 사임을 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완전히 하버드와 같은 대학은 고등교육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하는 선례,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하버드 신문이 우리가 유펜보다 이번에 조금 나았어요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유펜은 그렇게 해서 총장이 사임을 했지만 1억 달러 기부금을 철회한다고 위협하니까 하버드는 바로 이사진들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이 총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는 유펜처럼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당파적인 정치인들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학생이건 교수건 대통령까지 다 침묵시킨다. 이런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버드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대학에서의 탐구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를 위해서 하버드와 학생과 총장은 정치인들의 저런 싸구려 음모에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 신문 하버드 크림슨의 사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전하고요. 내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